레디슨이 뭐 독순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lways the same plan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짤이 돌면서 굉장히 이제 또 포스트코럼도 축구에 대해서 선수들도 비판을 하고 있다. 자, 토트넘이 주중 유로파 리그 알크마르 원정에서 정말 부진한 경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0대1 패배였고 사실 뭐 상대팀 선수한테는 한 골도 안 먹었지만 그래도 3패라는 표현이 좀 약간 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어울리는 건 아닌 경기를 했습니다. 정말 뭐 질 수는 있는데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알크마르가 뭐 에르디비지 6위팀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질 수는 있는 거죠, 승부라는 건. 근데 너무 보여준 게 없이 부진한 경기를 펼치면 졌기 때문에 요게 주말에 있을 본머스전까지 분위기가 이어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일단 일요일 오후 11시입니다.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한다는 거는 그래도 하루 휴식을 더 토트넘이 취할 수 있는 거고요. 영국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가 치러집니다. 본머스는 주중 경기 없었고요. FA컵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지난주에 이제 승부차기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리그에서는 약간 조금 꺾인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예, 주춤하죠. 그렇죠. 어쨌든 올 시즌에 토트넘 만나가지고 한번 승리한 적도 있고, 리라울라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시즌이라서 쉽게 볼 팀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16경기 11승 2무 3패로 토트넘이 많이 앞서는데 사실 축구에서 가장 쓸데없는 전적 중에 하나, 이게 통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상대 전적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아주 긴 시간 누적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옛날 한국 중국 공안증 같이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현재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에 그랬고요. 일단 토트넘이 그 세트피스에 실점을 하면서 지난번에 졌었습니다. 그때 뭐 본머스가 딘 하이센이 크게 돌아나가면서 토트넘 수비가 전혀 막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트피스 득점을 하면서 승점 3점을 토트넘에게서 뺏어왔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은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가 나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또 세트피스 과정에서 실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토트넘이 실제로 세트피스 수비 실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세트피스 실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본머스전 실점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한 게 그 황희찬의 프리킥, 그 다음에 아스널전 코너킥 이 두 개밖에 없고요. 세간의 시선과 달리 기대 실점이 9.64였는데 6실점만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기대 실점이 많다는 점 자체가 이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세트피스 최소 실점으로 공동 6위.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점을 안 하고 있다. 이 점을 짚어드리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전 알크마르전에서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일 때 많이 먹어서 그래요. 중요한 경기 때 많이 먹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번 시즌에 굉장히 부진하게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전 3연패가 없다고요? 토트넘이? 그렇습니다. 뭐 무승은 있는데 공식전 3연패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본머스전 패배로 3연패가 되면은 올 시즌에서는 공식전 첫 3연패가 됩니다. 정말인가 싶어서 막 찾아보고 싶어지네. 근데 진짜 연패를 한 연패까지는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로만 따지고 보면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리그만 따지면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여러 대회에 참가를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지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연승이 많이 없었다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토트넘이 올 시즌에 제가 기록을 좀 보고 있는데 진짜 3연패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뭐가 끼어있어, 그래서. 근데 2연패 엄청 많아요. 2연패가 엄청 많고. 2연패가 지금 보니까 한 번,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네.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식전 3연패는 없었는데 지금 맨시티한테 졌고 알크마르한테 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3연패 할 수 있는 위험에 다시 한번 놓여 있는 토트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로파리그 이번에 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로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주말 리그 경기 생각을 한 그 투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지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그 포스테코글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네. 이번 유로파리그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알크마르전을 앞두고 이번 본머스전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본머스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다음 2차전도 있으니까 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맨시티전 때 로테이션 돌렸을 때도 의문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맨시티가 강팀인 것도 강팀이지만 굳이 8일이나 남은 경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 경기를 로테이션에 돌린다? 약간 이상하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혼자 생각이 많으셔 저분이. 네. 맨시티전 때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는 솔직히 지금 좀 애매하긴 해요. 목표 의식이. 예. 어차피 잔류는 유력하고 강등될 가능성이 되게 낮고 근데 근데 올라갈 데도 없어 지금 딱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는 그래도 우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토트넘에서 무관을 끊는다면 이건 바로 또 영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로파리그 집중하는 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어쨌든 휴식 기간이 길었던 맨시티전 같은 경우 분명 아쉬움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본머스전도 중요하지만 그렇네요. 알크마르 2차전이 더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하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머스전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도 토트넘이 부상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만한 형편은 됩니다. 그래서 알크마르전에서 로메로랑 판더벤이 둘 다 벤치로 돌아와서 대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머스전에서는 뭐 경기 흐름에 따라 교체로 넣든 아니면 선발로 넣은 다음에 좀 이르게 교체를 해주든 이렇게 실전 감각을 점검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그 맨시티전 경기에서 오도베르와 존슨을 그렇게 실전 감각을 이렇게 회복시켰듯이 아마 수비진에서 이번에는 실전 감각 회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머스전을 위해서 이번 알크마르 1차전 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알크마르 2차전을 목표로 본머스전 때 잠깐 뭐 전반에 전반에 뛰고 나간다거나 예. 뭐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로메로 반더벤 들어오면 조마조마할 것 같아. 또 다칠까봐. 그러니까요. 막 스프린트 하면 하지마 막 그럴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토트넘 이번에 또 솔랑키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뛰고 또 다쳐서 나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물론 뭐 여러 선수들이 또 오도베르도 복귀했고 뭐 많은 선수 돌아왔으니까 로테이션 여지는 늘어났습니다. 자, 솔랑키가 또 다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본머스전 당연히 또 선발로 나오겠죠. 이번 경기도 새벽에 72분 뛰고 이제 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공격진만큼은 로테이션을 가동할 형편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히샬리송과 클로스웨스키가 이미 부상으로 히샬리송은 진짜 징하다. 예. 예, 뛴 경기가 더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불안한데 믿었던 솔랑케도 복귀전에서 이제 불운한 경합 후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죠. 물론 포스테코글러 감독이 한 말대로 타박상이라면은 뭐 빠른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본머스전은 이제 알크마르전 끝나고 이틀 3일 뒤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밀 진단 결과가 정말 좋지 않는 이상은 좀 복귀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베르너는 아예 포스테코글러 감독 구상에서 좀 제외된 것 같아요. 베르너 1월달에 왜 안 돌려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양민혁은 왜 무슨 깡으로 양민혁을 임대를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쿨루셉스키도 장기 부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 본머스전만 놓고 봤을 때 좀 공격수가 손흥민, 마티스텔, 존슨, 오도베르 뭐 데인 스칼렛도 있지만 예, 물론 마이키모도 있지만 있고 그다지 두텁지는 않다. 예, 그렇죠. 뭐 네. 그렇다고 무어나 스칼렛을 선발로 내세우기에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무어랑 텔이랑 뭐 도찐개찐이던데. 텔한테 미안하지만 텔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예. 지금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딱히 나은 걸 모르겠어요. 네. 또 메디슨이 전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도 그렇지만 미드필드가 너무 저는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보다도 감독이 미드필더들한테 명확한 디렉션을 안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그리고 앞쪽으로 전진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 예. 미드필더 쪽에 볼이 왔을 때 보통은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한 선수 내지는 뭐 두 선수가 전담을 하거든요. 책임을 예. 지고 이제 전진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다거나 이제 키를 잡고 가는데 이 팀은 그런 게 없어. 몰라 뛰게만 하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 되면은 사실 벤탄쿠르나 뭐 벤탄쿠르밖에 없군요. 다른 팀 가서 뭐 그렇죠. 예. 메디슨. 예. 벤탄쿠르 예. 메디슨 이 정도 말고 사실 좀 애매하네요. 사르 뭐 지금 비수마
뭐 베리발 뭐 사실 좀 애매하네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공격진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디슨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중원이 부실하다. 네. 자, 본머스는 지금 어떤가요? 토트넘 상대로 지난 경기 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간 팀이고 토트넘이 약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라올라 감독이 상대 약점을 굉장히 잘 요리해 먹는 그런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본머스가 잘하는 축구가 토트넘의 취약점과 맞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토트넘은 최근에 좀 측면이 뚫리면서 이 측면에서 온 컷백이나 크로스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측면보다도 사실 측면 수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이런 조직이 안 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맨시티전 실점 장면을 볼 수 있겠는데 도쿠가 이렇게 한번 드리블로 흔드니까 바로 측면 수비가 흔들렸고요. 네. 또 왜냐하면 걔가 뽀로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중앙 수비들이 도쿠한테 있는 공만 보다가 정작 혼란이 침투하는 거를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쿠의 패스를 받은 혼란이 아주 편안하게 골을 넣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대부분의 감독들은 수비 전술을 먼저 구축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 공격 전술을 얻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팀의 그 문제가 뭐냐면 사이드백들을 공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수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인은 뭐 잘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있고 하겠지만 훈련이 돼 있겠지만 그게 실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맨날 뽀로 저 끝에 올라가 있고 우도기도 저 끝에 올라가 있고 상대가 속공할 때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번 같은 패턴으로 당하고 있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본머스는 뭐 세메뇨라든지 테버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브룩스라든지 뭐 측면 공격이 위력적인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측면 공격이 위력적인 선수들이 많고 또 요새 또 공격진 조합으로 나서는 뭐 클라이버르트가 지금 하반기에 잘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당고 와타라 이런 선수들이 빈약한 토트넘 수비에 충분히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백으로 나와 있는 케르케도 역시 올 시즌에 리그에서 뭐 최상위권 톱백으로 거론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무기가 지금 명확치 않아요. 다 뭉툭해졌어요. 공격 쪽에 나와 있는 선수들 체력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돼 있는 데다가 지금 볼 백업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공격진에 계속 부상도 많고 지금 막 조합이 좀 계속 바뀌다 보니까 호흡도 좀 안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텔을 얘를 왜 가운데 세워놓는 거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무튼 텔을 가운데 세워놓고 양쪽에 존슨, 손흥민 이런 쓰리톱을 또 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이번 경기인데. 뭐 맨시티전처럼 손흥민 대신에 오도베르를 선발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맨시티전에서 그 쓰리톱 조합은 전방 압박도 안 되고 공격 전개도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손흥민을 베테랑으로서 선발로 넣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예, 뭐 그나마 희망 아닌 희망이 있다면은 본머스의 기세가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막 12경기 무패하고 막 이런 시절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위안일 텐데요. 본머스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을 했습니다. 네. 그나마 1승도 강등권인 사우스햄프턴에 거둔 승리고요. 네. 나머지 3패가 리버풀, 울버햄튼, 브라이턴인데 리버풀은 그렇다 쳐도 본머스가 좀 유럽장전 진출권으로 나아가려면은 울버햄튼이나 브라이턴은 잡았어야 되는 상대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본머스가 11월부터 1월까지 보니까 11경기 연속 무패를 했었네요. 예, 그러다가 최근 4경기에서 리그 1승 3패입니다. 예, 상당히 좀 안 좋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한테 0대1로 패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턴한테도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상대가 약할 때 만난다는 것은 토트넘한테는 뭐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반면에 브라이튼 역시 토트넘 상대로 잘해야 다시 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머스한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본머스가 지금 43점으로 7인데 아직 챔스권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무튼 뭐 토트넘 빼고 이번 경기에서도 다 무패고 뭐 유럽 대항전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5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5위인 첼시와 격차가 지금 3점. 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본머스도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려면 토트넘을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근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는 본머스가 더 세네.
그쵸. 토트넘은 뭐 솔직히 리그는 잔류만 그냥 강등권하고 하자. 벌써 16점 차기 때문에 네. 강등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요.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챔스가 뭐 자력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본머스는 지금 탑4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아직 있어서 예. 좀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네 본머스전 그래도 저희가 바라는 건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시즌 10호 골 아, 그렇죠. 네. 예. 또 더블 텐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팀이 너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기회 자체가 별로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좀 잘 못 올라오고 있어요.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골 넣은 게 지금 아스날전이니까 1월 15일입니다. 아, 리그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좀 꿀맛을 보지 못하고 있네요. 네, 리그 아닌 다 통틀어도 그 유로파리그 호펜하임전 멀티골이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1월 23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한 달이 넘었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참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올 시즌에 좀 득점포가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득점포에 불이 붙는 경기가 본머스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올해 리그 10-10이 과연 가능할지. 네. 리그 10-10은 조금 솔직히 말하면 남은 경기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6골 9도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기 수는 그래도 꽤 남았어요. 오늘 11경기 11경기. 남았습니다. 예, 많이 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팀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잘 자기 관리 잘 하고 운도 따라줬고 그랬다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네. 뭐 전술적으로 받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득점이 10골 이상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토트넘 전술로는 그게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네. 예. 레디슨이 뭐 독순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always the same plan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짤이 돌면서 굉장히 이제 또 포스트코럼도 축구에 대해서 선수들도 비판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다들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고 있는데 뭐 불만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결국 그 그라운드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되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자 아무튼 본머스전 손흥민 선수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